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은입니다. 공감 이야기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치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를 남동생이 같이 이제 모시고 3년 동안 집에서 모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셨다가 병원에 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요양원 가시는 걸 아주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거나 이게 본인 스스로 마음에 안 들 때는 나 요양원 보내줘라, 요양원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상 요양원에 보내주면 또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집에 오겠다고 또 막 이제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 장기성 치매가 심하시고 치매이긴 한데 약간 이제 폭력성 있는 그런 말도 이제 거칠게 하시고, 치매 중에서도 굉장히 얌전한 치매가 있고 조금 폭력적인 치매도 있고 이렇다고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약간 폭력성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를 이렇게 보살피기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힘도 없으시고 너무 얌전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신데 화가 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치매 기운이 발동을 하게 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천하장사 만만세처럼 펄펄 넘치시면서 그 물건도 이제 막 던지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세요. 그러다 보니 말도 막 거칠게 하시다 보니 이게 말이 거칠다 보면 이렇게 식구들이 굉장히 그 말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동생들이나 저희 아버지나 특히 이렇게 안 봤던 자식들은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가장 큰 피해자는 엄마와 늘 같이 있는 아버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보호사가 2명이 계속 교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셨고, 이제 집에서 보호사들이 시골에 계셨다가 보호사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보호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케어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호사들한테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계시지만 이제 밤에는 이게 없어요. 보호사들이 없기 때문에 낮에만 이게 케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 계셨지만 아버지는 눈이 녹내장 때문에 눈이 아예 안 보이시다 보니까 이제 엄마를, 걸음도 사실 못 걸으시는 엄마를 이렇게 보살피기에는 아버지로서는 아무 힘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게 엄마가 치매 기운이 있으시면서 순간순간 약간 이게 폭력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치매에는 폭력성 치매도 있고 굉장히 얌전하신 치매도 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약간 폭력성이 있으셔갖고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시고, 이게 막 말을 한번 하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 말 때문에. 물론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파서 그럴 수 있겠거나 생각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상 피부에 와 닿게 되면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 후유증이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막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제가 저희 엄마를 한동안 이게 조금 며칠 돌보면서 같이 있을 때 그 상황을 겪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막 일단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인데도. 그리고는 이제 평상시 같을 때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치매라는 자체가 정말 무섭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치매는 지속적으로 검진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전에 저희 엄마가 치매 걸린 원인이 아버지가 다치시면 눈이 안 보이시는데 시골에서 기계를 다루시게 됐어요. 근데 그 기계를 다루면서 예측기를 가지고 이게 팔을 굉장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놀라서 한번 이렇게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한 번 쓰러지고 나서 이제 몇 번을 그렇게 쓰러지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뇌진탕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기운이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되게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약간 기억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옛날에 과거의 일들은 하나도 안 잃어버리세요. 근데 단기성, 잠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성 치매가 있으신 거죠. 폭력성 치매가 있으면서 단기성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순간순간 있는 일들을 다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에게 이게 자식들에게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할 때는 뭐 밤 12시 막 1시가 돼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사실 이제 솔직히 피곤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피곤하니까 화가 나기는 하지만 화가 안 난 척 웃어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을 때는 참 해가면서 제가 이제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시골에 계실 때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치매가 이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보호사한테 연락이 와요. 영양실조가 걸리셨다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왜 영양실조에 걸렸었을까?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게 그냥 노인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그 치매로 인해서 약간 의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한테 이제 요양보호사가 여자로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둘이 이제 바람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반찬을 올려준다거나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반찬을 못 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밥을 누가 이렇게 반찬을 올려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는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근데 그거를 요양보호사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혹시 반찬이라도 이렇게 올려줄라 치면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남의 남편한테 반찬을 올려주냐 그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막 요양보호사를 몇 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갈고 막 뭐라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도 견디다 못해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반찬도 요양보호사도 눈치가 보이니까 못 올려주고 아버지가 혼자서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밥을 그냥 밥만 하얀 쌀밥만 그냥 집어서 드시고 국은 그냥 말아가지고 국만 드시고 하니까 반찬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아버지는 항상 그 밥하고 국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셨더라고요. 막 가끔 엄마가 일어나서 막 아버지를 막 팬다거나 그리고 막 아버지를 그냥 못 살게 막 계속 막 밤새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굉장히 힘들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 때문에 정말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돌아가실 때는 그런 후유증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치매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무서운 치매도 있구나. 본인은 사실 그렇게 해놓고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래서 물어보면 뭐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오히려 저희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막 아버지를 괴롭혀 놓고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괴롭히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따로 분리를 시켜 놓으려고 해서 분리를 시켜 놓으면 또 아버지를 없는 순간부터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전화해서 가족들한테 아버지 어딨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거의 뭐 이쪽 저쪽으로 아버지는 피신해 다니시는 하고 뭐 요양원도 뭐 한동안 계시다가 뭐 자식 집에도 한동안, 딴 자식 집에도 한동안 뭐 계시다가 또 나중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막 계속 찾으시니까 집에다 이제 모셔다 놓으면 또 이제 엄마의 그 초기에는 괜찮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아버지를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막 힘들어지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끝내는 나중에는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좀 이제 계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 들들 볶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시골집에 엄마가 요양보호사와 같이 있을 때는 한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보호사가 없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무섭다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못 있겠다고 해서 자식 집으로 올라왔는데, 자식 집에서도 본인이 이제 예전에는 마음대로 움직이시다가 이제는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움직이시지를 못하시니까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자식과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도 이제 어느 때는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를 치시고 막 화를 내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제 그쪽 남동생네 가정에서도 이게 막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막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대로 스트레스 받고 조카들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또 본인은 또 아니래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본인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계속 복금을 당하고 힘들고 동생마저도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엄마를 이제 요양원에 보내게 됐는데 보낸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돼가가 오세요. 못 있겠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왜 집에 안 보내주냐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아프지도 않은데 왜 나를 여기다 냅두냐, 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남동생과 싸우고 막 식구들과 시끄럽게 해서 굳이 요양원에 가겠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또 저렇게 하시는데 정말 하는 것이 주위 사람을 너무 가족들을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본인은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 하시는지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경우 저같이 이런 상황이 있는 집들이 사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치매라는 병이 본인은 정말 편하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이 님들이 말을 거칠게 하시거나 할 때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고 화가 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중년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검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그런 걸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해요.